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제인 나라는 세계에서 29개의 국가가 남아있습니다. 왕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스와질란드 같은 이런 전제 군주제인 국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영국과 일본 같은 상징적인 존재로 왕실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역사 미스테리는 2001년에 있었던 네팔 왕가의 비극적인 총격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라는 두 강대국이 끼어있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약 2600만 명,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 절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힌두 왕조 국가였는데요. 네팔을 통일한 샤 왕조는 그 이후로 수백 년간 그 왕실을 이어 내려오다가 잠시 영국의 침탈기를 겪은 이후에 샤 왕조는 이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그 시기의 국왕인 비겐드라 국왕은 이전의 다른 국왕들과는 달리 최초로 서구식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왕들이 했던 그 무늬만 입헌 군주제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당시에는 국왕 외에는 국왕의 어머니였던 인드라 왕비, 그 아내 아이슈아라 왕비와 국왕의 동생들도 모두 왕실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랬고 국왕이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비겐드라 국왕은 평소 취미가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거였는데요. 그는 왕실 업무에서 잠시 시간 날 때마다 오지 상간마을과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관료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한 데에는 그의 노력에 감복한 농촌과 산간 지역의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팔 언론에 따르면 2001년 6월 1일 저녁 만취한 디펜드라 왕세자가 왕실의 만찬 석상에서 총기를 난사해 아버지 비겐드라 국왕과 어머니 아이슈아라 왕비를 비롯해 친인척 8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크게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디펜드라 왕세자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을 시도하였고 3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명문 이튼 스쿨과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당시로 돌아가면 2001년 6월 1일 저녁 네팔 왕실에서는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팔 국왕은 그 왕실에 대한 홍보와 그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연회를 열었습니다. 파티의 주제는 디펜드라 왕자의 혼인 문제였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세자 디펜드라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데비아니. 그는 데비아니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였지만은 가족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디펜드라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그 가문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던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어머니 왕비와 말다툼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술 마시며 즐겁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디펜드라 왕자는 특전사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총을 챙기고 다시 그 연회장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제일 먼저 비겐드라 국왕에게 총을 쏘았고 이후 삼촌과 숙모에게 총을 발사했고 자신의 여동생 슈르티 공주 그리고 고모 3명에게 총을 쏘았는데요. 그리고 방에 있는 사촌 파리스 왕자에게 총을 겨눴지만은 파리스 왕자는 살려달라 했고 이에 왕자는 쏘지 않고 궁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팔을 붙잡은 어머니 왕비 아이슈아라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냐, 대체 왜 이런 것이냐 라고 말을 하자 왕자는 다시 총을 들어서 어머니인 아이슈아라 왕비와 동생 나라단 왕자를 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6명이 직사를 하고 슈르티 공주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사망을 하였고 디펜드라 왕자도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3일간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왕실 계승 원칙에 따라서 그 3일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국왕이 되었고 3일 후 그 사망을 하게 되자 비겐드라 국왕의 동생인 가넨드라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네팔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6월 4일 3일 만에 새 국왕의 즉위식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빠르게 국왕이 됐는데요. 평소에 그는 왕위 계승에 관심이 매우 많았고 부적절한 그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미움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나와서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먼저 디펜드라 왕자가 진짜 사건의 범인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고 알려진 디펜드라 그 왕자는 알고 보니 뒤에서 총을 맞았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소총 한정을 가지고 12명에게 수십 발의 총을 쏘아서 다수 인원이 사망을 하였다면은 그가 무슨 군대 전문적인 특등 사수도 아니고 이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또 총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첫발은 그렇다 치고 첫 총소리가 매우 컸을 텐데 그럼 그동안 과연 왕실 경호대는 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새로 된 가넨드라 국왕은 다른 나라에서 조문 사절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서 그 남은 왕실 가족들을 화장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은 부검이라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왕자와 데비아니의 결혼 반대의 이유가 출신이 낮아서 왕비인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22살의 데비아니는 사근사근한 말솜씨와 빼어난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디펜드라 왕세자와 데비아니는 왕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피자 레스토랑에서 종종 데이트를 하였고 여러 차례 공공연하게 연인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호주와 영국을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나름의 공식적인 커플이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데비아니는 네팔의 재무장관, 외무장관을 지낸 파슈파티 라나의 딸로 저명한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데비아니의 어머니 우시아 라제 신디아는 인도 중부의 마디아 프라데시 왕실 가문의 출신입니다. 데비아니는 인도의 유수학교를 졸업을 했고 특히나 델리 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있지 않았습니다. 국왕으로 추대되기 전 가넨드라가 왕자가 범인이다 라고만 발표를 하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 다른 모든 왕실 가족들은 다 모였는데 왜 그 사람만, 왜 가넨드라 국왕만 카트만두에서 165km가 떨어져 있는 치트완이라는 곳에 있었는지도 약간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통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 때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보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가넨드라 왕자가 군부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즉위한 이후 그는 폭정을 일삼았는데요. 선출직인 총리를 해임시키고 헌법을 다시 바꿔서 전제 군주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축제와 공포정치를 일삼았기 때문에 가넨드라 국왕은 그 형인 비겐드라가 간신히 그 마오이스트 반군과 맺은 그 평화협정도 깨뜨렸습니다. 이런 거듭된 실정이 이어지자 네팔 국민들은 왕실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왕정 폐지를 내세우는 야당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네팔 왕실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2008년 가넨드라는 항복을 하였습니다. 권력 이양을 발표하였고 네팔 왕국은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왕에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간 가넨드라는 상당량의 왕실 재산을 국고로 환수되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다시 왕실 복권을 꿈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전제 군주제에 익숙해진 국민들과 또 일부 왕당파 의원들이 왕실 복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의 연인이었던 데비아니는 이 사건 이후 외가가 있는 인도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정치 경제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UN 개발 계획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인도의 유력 정치인의 아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4월에 총선에 출마한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는 인터뷰 중에 네팔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녀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버지가 소속된 정당인 라스트리아 프라자탄 트라당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만약이라고 말한 건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녀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고 또 왕세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였다면은 네팔의 역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